네, 당직 인선 고심을 이어오던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정정식 정책위 의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에 나온 입장이다 보니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8월 국회 본회의 첫날에도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국회의원,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아직 정정식 이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현재까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지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이제 비공개 회담 다음 날 바로 일어난 이야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거취에 대한 교감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배경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대통령실 발표나 한동훈 대표 쪽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당의 일은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처리하라 예. 이렇게 일임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용산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면직 당직자들 일괄 사퇴를 요구한 것은 네. 왜 그렇게 순서가 됐는가? 정점식 의장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나는 임기가 있다 이런 정도만 했는데 예. 사실 정점식 의장이 이제까지 관리하고는 달리 사의 표명을 않고 나는 임기가 있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이제 버티기를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근데 적지 않은 저희 당내의 이른바 찐윤 의원들이 네. 이게 용산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서 정점식 의장의 임기 지키기가 마치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직접 꼭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죠. 근데 만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순리대로 이제 좀 사의를 표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이건 가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힘을 좀 실어준 거는 맞습니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면직이에요. 면직을 할 수가 있었고 사퇴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자진 사퇴를 이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윤 대통령과 독대 이후에 알려지기로는 신지호 의원님 말씀처럼 알아서 해라. 예. 즉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에도 양해하겠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에는 정점식 의장이 계속 사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면서도 침묵으로 하면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알아서 하라는 말도 했지만 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말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흐르는 걸로 봐서는 알아서 해라라기보다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라. 즉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교체하지 말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잘 이렇게 품어라. 역할을 하도록 품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정점식 의장은 상당히 좀 버티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모양새인데 오늘 아침에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한동훈 대표가 서병수 신임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괄 사퇴 요구에 좀 저항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독대한 지 하루 이틀도 안 돼서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에는 상당히 긴장감이 흐른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도 이 정점식 의장에 대한 교체냐 이거를 통해서 차별화를 본격화할 것인지 아니면 무난하게 용산과 입장을 맞춰줄 것인지 좀 기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알아서 해라라는 것에 해석이 좀 달리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말씀이 예. 좀 이리 해석할 수도 있고 저리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자고요. 지난 3년 동안 윤 대통령이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래
최근까지 한 3년 동안 이 당의 주류 세력은 이른바 친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찌 보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당심 민심이 일치되면서 압도적인 차이로 이제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 내이기는 하지만 이 파워 시프트가 권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권력 교체기인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몇몇 관측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만나고 있고요. 만나고 있고 예, 소통을 하는 모습이 그리고 보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한동훈이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당의 이제 친윤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윤 대통령을 배경에 두고 내가 윤심을 얻고 당내에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속된 말로 직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밀착을 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절박한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은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예. 한동훈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라 준 건데, 그 친윤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퇴각을 하더라도 뭐 그 다음에 입지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둘러싸고 있는 친윤 세력들, 네. 그래서 혼자서 쉽게 결단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최고위에서 지금도 침묵을 지키는 것 역시 같은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같은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이 품어라. 네. 그러니까 그 정점식 의장이 관례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했으면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계속 하십시오 유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이걸 쟁점화 시켰어요. 난 인기 있는 사람이야. 난 인기 있는 사람이야. 먼저 쟁점을 시킨 것들이 본인이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저는요, 이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의 적임자인지 이것도 한번 따져야 됩니다. 뭐냐면 공안검사 출신으로 최근에 TMF 사태가 터졌는데 제대로 된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바라는 거는요, 내 사람이다 아니면 내 사람 아닌 사람을 갖다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정책위 의장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대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늘 엊그저께 총포 도공까지 민생 메시지를 계속 SNS를 통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책위 의장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친한 친윤 개파 대립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저분이 정책위 의장의 적임자인가? 그래서 만약에 바꾸더라도 친한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친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저기다 새로운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강제 해임 등의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 대표 취임했고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특히 여당이고 해서 당 대표가 바뀌면 일괄 사의를 표하고 또 당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사무총장 정도만 지금 임명을 하고 정책위 의장은 지금 계속 버티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국힘의 당헌당규에는 정책위 의장이 최고위원을 개막이 되어 있으면서 의원총회에서 충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정점식 의장의 버티기가 용산과의 교감인지 아니면은 친윤 안에서의 어떤 교감 속에서만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의총 추인 과정에서 교체되는 인사에 대해서 과연 의원들이 어떤 표결을 할지, 특히 친윤들을 중심으로 한 만약에 반대가 나온다면은, 추인이 안 된다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나. 막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한 대표가 조경호 원내대표와의 조율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지금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점식 의장의 버티기는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특검이라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서로 힘겨루기가 간단찮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했고 취임 첫날 이제 취임식을 가진 지 6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고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KBS 이사 임명안을 제거했거든요.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역시나 반발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우선 자질적인 문제에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시피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너무나 편향된 인식, 거구적 인식,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패배한다든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두고 아주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기까지 하는데 좋아요를 누린다든지 과연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공영방송의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질 문제도 제기가 되었었고요. 또 법카 문제인데 8년간 거의 6억 이상을 개인을 위해서 썼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을 처지에까지 지금 몰려있는 상태인데 임명받자마자 취임식도 뭐 대충 치르고 의례적인 행사도 다 이제 안 하면서까지 6시간 후에 회의를 열어서 이런 그 KBS 이사진을 전격 교체하는 막 그런 속전속결 한마디로 방송을 장악하겠다 하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는데 저희 민주당은 예고했다시피 이런 자질 문제와 특히 2인 체제를 급속하게 만들어서 방송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탄핵 발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당장 오늘 본회의 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고 사실 그동안의 방통위원장들이 탄핵안 발의 전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뭐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직 사퇴 없이 좀 대기를 할 거다 이런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어제 이제 속전속결로 MBC의 대주주인 그 박문진 이사선임, 그다음에 KBS 이사선임, 뭐 이거를 다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방통위가 워낙 중요한 또 통신 관련 중요한 일도 합니다만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되는 게 KBS, MBC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합법적으로 할 일을 다 끝냈어요.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김홍일 위원장 탄핵 그 소추한 거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MBC 그거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막았어요,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어제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화풀이, 분풀이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실익은 이미 없어졌어요. 실익은 없어졌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 안이 이제 의결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데 예. 버티기로 갈 거고 그리고 보자고요. 그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두 분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전원일치로 저는 기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탄핵이라는 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텐데 이제 꼴랑 하루 이틀 지난 사람 바로 그 탄핵하겠다니까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해요? 이거야말로 탄핵권을 오남용하는 거 대표적인 권력 남용 사례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버텨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의 기각 결정을 받아내면 그땐 민주당이 뭐라고 할 것인지 그 상태에서 또 탄핵을 시도할 것인지 그 정도 돼야지 이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임기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큼 탄핵을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2인 체제에서도 소집을 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봐집니다만은 애초에 이 방통위는 가급적이면 합의를 해서 공영방송의 정책과 인사를 책임지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운영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2인 체제라는 것이 아주 편법적인 운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개정을 못해서 이런 뭐 도드리식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실제 KBS 이사진 같은 경우에도 13명 중에서 7명은 야당 추천이 6명. 그러나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추천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통과 안 된 것이 참으로 뼈아픈 지점입니다만 헌재가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탄핵 발의가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고 어떠한 역할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또 식물 방통위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이런 방송과 통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 자리에 있는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도돌이식으로 계속 악순환되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고 지금이라도 좀 합리적으로 합의해서 방통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무책임한 상황이 너무나 오래 가는 것은 결국은 야당도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겠지만 책임을 진 것은 여당이고 정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어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야당에서도 그 야당목 그 방통위원들 지금이라도 추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의지 자체가 예. 요식 절차죠. 야당이 지명할 수 있는 위원 수는 그냥 그대로 남겨놨다는 한 형식적인 야당 배려 일 뿐이고 정말로 그런 자세와 진정성이 있다면 어제 그렇게 2인 체제에서 강행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위원을 다 갖추어 놓고 해도 될 것을 왜 취임하자마자 현충원 참여도 안 가고 바로 회의 소집해서 그렇게 통과시켰느냐. 이것은 방송 장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집착을 그냥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8월 국회 본회의 첫날부터 어쨌든 여야가 또다시 대치 상황에 이르렀고 야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뭐 탄핵안 발의를 비롯해서 뭐 쟁점 법안 상정을 할 테고 그러면 또 여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도돌이표 정국이다. 네. 다시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법은 없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집권 여당의 책임도 막중합니다만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하기 나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그 엄청난 의석수 차이가 있을 때는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행사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도돌이표 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정말 탄핵이라는 게 목표가 뭡니까?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공직자자.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파면이 최종적인 목표여야 되잖아요. 탄핵에. 근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파면이 아니에요. 직무정지예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직무정지 시켜놓자. 기능 마비를 시켜놓자. 그 어떤 정부 기구를. 거기에 현실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불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뻔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지난번 국회 때 이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폐기가 된 사안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한다. 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과연 그 어떤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협치의 공간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거는 야당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요즘 참 보도를 해드리면서도 법사위 상황을 자주 마주하는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도 또 고성, 반발, 막말이 오갔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 이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 또 여당 의원들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성재 법무장관이랑 장경태 의원도 서로 고성을 질렀거든요. 이 장면 보면서 내가 봤던 장면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법사위 상황 등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발언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예. 돌려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장관에게 한 말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했던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지칭을 한 것이지 장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지는데 장관은 순간적으로 듣다 보니까 저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기 보고 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위원 보고 아무리 의원이지만 또 국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비하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 전에는 또 정청래 위원장을 보고 박규택 의원이 또 위원장인데 지가 뭔데? 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또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는데 저는 뭐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여당과 야당 또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클 수는 있죠. 그러나 가격한 은사나 또는 행위들 때문에 원래 주장하고자 했던 야당의 취지 또 여당의 정부의 취지가 저런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그 고성이나 행위들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고 예. 그런 싸움들만 또는 저속한 행위들이나 말만 자꾸 부각되다 보면 여야 다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뭐 또 악순환이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는 좋지 않은 인상만 자꾸 남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뭐 진행을 하는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나 또 위원들이 본연에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잘 전달되는 국회 상황, 회의 진행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블랙요원의 신상 노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하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 개정에 반대를 해왔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짜 뉴스다.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 알고 주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날 회의했던 예. 소위원회의 발언록을 다 살펴보니까 저희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그 개정안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 동의를 한 상태인데 다만 그 다른 법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 또 간첩의 적용 범위가 너무 강범위해서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도 간첩으로 몰아야 되는 막 그런 그 과잉 입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에 야당도 그렇고 여당 지금 정정식 정책위 의장도 당시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법원 행정처에 좀 신중하게 다시 논의를 하자는 입장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팩트에 안 맞는 일종의 거짓 뉴스를 가지고 공격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대표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잘못된 정보로 일종의 야당의 색깔 프레임을 좀 더 씌우려는 그런 공세를 하려다가 조금 망신을 당했다 할까요? 그런 지금 처지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그때요. 그 당시 지난 국회 때 지금 그 간첩법에 보면 이제 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요번에 국군 정보사령 그 정보사의 군무원 예. 노트북에서 이제 우리 블랙 요원들의 그거를 중국 그 조선족 근데 그 중국 조선족은 제가 봤을 때 100%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굳이 그 취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국인에게 넘겼잖아요. 간첩죄로 의유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적국이 아니니까. 북한만이 적국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맹점을 고치자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3건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과거 공방은 좋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제가 여러 기사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네. 다 좀 검색을 해봤는데, 당시 민주당이 발의를 해놓고 소극적이고 뭐다, 또 당내 사정, 뭐 이런 거 등등, 그 좌익
그 진영과의 어떤 관계 뭐 등등 해갖고 뭐 좀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에 대한 진실 공방은 별 그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요번에 하면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요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공개한 게 가짜뉴스다. 그럼 저희들이 진짜 가짜뉴스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럼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그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간첩법 개정을 하겠다. 그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방금 뭐 신기호 전 의원님의 지적에 맞게끔 이미 22대 국회에 들어서 방금 신지호 의원님이 주장했던 그 내용으로 우리 당의 장경태 의원과 위성락 박선원 의원이 이미 개정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또 국힘의 조영 의원도 발의했다. 그래서 지난 그 21대 때 논의를 좀 신중하게 하자 하는 입장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특히 이번에 블랙 요원 정보 노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입법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고 좀 그런 면에서 잘못된 뉴스로 자꾸 야당을 그런 색깔 뒤세우기로 공격하는 그런 그 좀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